최근 수도권에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전세 사기 폭탄이 터져 곡소리죠. 피해자도 지인 건너 지인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사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말랐던 나날을 리뷰함과 동시에 전세 사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전세 사기라는 지뢰를 미리 피하는 꿀팁까지 꽉꽉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신혼부부의 모두 까기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알게 된 시점이에요. 결혼을 한 6개월 정도가 앞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충분한 크기의 집으로 옮겨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전셋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걸었죠. 먼저 나가는 대신에 우리가 후속 세입자를 구인을 하고 그 비용 우리가 낼 테니까 계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오케이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저희가 후속 세입자 구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우리가 갈 집도 바로 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갈 집을 계약한 날에 우리 후속 세입자도 구인이 바로 됐어. 우리가 후속 세입자를 구인했다고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뭔가 싸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알게 된 시점이 그때였죠. 예전에 이런 말 있죠. 급한의 호구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네가 바로 그 호구다. 느낌이 이상하던 차에 후속 세입자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셨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등기부등본을 일주일 전에 확인했어. 이상이 없었어. 우리 등기부등본 확인했다.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지금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라고. 이게 뭔 개소리야? 등기부등본을 부랴부랴 확인했더니 와, 후속 세입자 구인하기 딱 하루 전에 그게 떴네. 이제 그때부터 그 모든 악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걸고 오빠가 걸고 진짜 미친 듯이 뭐 100여 통을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2달 내에 해주겠다, 뭐 언제 해주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이거는 더 늦추면 안 되겠다.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두 번째, 전세 사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전세 사기에 대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집주인이 전세가를 매매가와 엇비슷하게 불러서 계약한 후에 바지 사장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깡통 전세. 그리고 두 번째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맺은 당일에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내 문제가 생길 경우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대항력 이용 사기. 세 번째,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칭에 전세를 내주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월세 이중계약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특이했습니다. 근저당 없었고 집주인이 당일에 바뀌기는 했어요. 근데 그 바뀐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통해가지고 대항력 바로 갖췄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집이었어요. 보증금하고 집값의 차이가 없으니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고 공인중개사한테 이걸 따질 수 있었냐? 없었거든요. 공인중개사는 아니 저는 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땡인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그 쎄했던 시점이 있어요. 내가 그만뒀어야 하는 시점. 약 500만 원가량의 대출이자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괜히 꽁돈을 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제가 그 사실을 간과한 거죠. 네. 자, 세 번째, 위대한 여정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소송이 시작되죠. 이 소송에서도 사실은 좀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보증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사, 가압류가 계속 붙어요. 4건까지 붙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전세 사기에 비교적 침착하게 대처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니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둘 다 직업적인 특성상 늘 챙기는 게 2가지가 있었으니 내용증명 그리고 녹취였어요. 빠르게 바로 내용증명을 날렸고 집주인과의 모든 그 과정도 통화로 녹음을 해놨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승소를 했죠. 저희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승소 후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이 집이 다른 분한테 넘어가든 혹은 저희가 받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넘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승소가 벌써 6개월인데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그 법원 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앞으로 한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미칠 노릇이죠. 그 과정에서 대출 기간도 끝나버렸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카카오 쪽에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다행히 대출 기간 넉넉하게 연장을 해주더라.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을 한번 우선 두드려보세요. 생각보다 대출의 길은 열려있더랍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경매를 앞둔 시점까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여기서 생략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식으로 소송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캐치했는지. 근데 딱 3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이 집에 대한 매매가. 반드시 거래할 매물의 실질 매매가를 미리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신축 빌라들은 그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 참고할 게 그 주변에 있는 매매가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자 지원 같은 건 생각지도 말아라. 절대 남의 돈은 꽁돈이 아닙니다. 세 번째, 꼭 특약 같은 부분도 챙겨서 넣으셔야 됩니다. 해당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혹 계약 당일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다 완료가 되기 전까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배액 배상을 합니다라는 특약을 꼭 달아놓으세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돈을 돌려받는 요건이 돼요. 플러스로 하자면 이 건물에 우리가 이사갈 집에 등기 등본은 모두 다 떼보십시오. 하나라도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단 하나라도 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집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전세를 그다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우선 전세의 메리트가 그닥 없는 시점이에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냥 월세 사세요.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첫 영상이 사기권에 관련된 것들인데 앞으로 우리가 리뷰할 것들은 우리가 다 소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겪어보고 이제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 라는 일념 하나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두 가기 뾰!